이건 미친 짓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돈을 그냥 바닥에 버리는 거나 다름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거대한 철도망을 가진 도시, 바로 뉴욕의 지하철을 총괄하는 CEO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 내뱉은 첫 마디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노골적인 조소이자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화려한 관제센터의 대형 스크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출퇴근길에 무심코 지나치는 승강장의 투명한 유리벽 스크린도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 전 세계 교통 전문가들이 가장 충격을 받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지하철 문 하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억 원짜리 최첨단 인공지능 시스템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를 한국인 특유의 안전 강박이 만들어낸 물리적 방어막 하나가 어떻게 완벽하게 제압했는지에 대한 아주 통쾌한 드라마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보셔도 좋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대한민국의 놀라운 혁신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시 그날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뉴욕 지하철 공사의 CEO와 임원진들은 팔짱을 낀 채 화면 속의 서울 지하철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서울의 지하철역은 지나치게 깨끗했고 지나치게 조용했으며 무엇보다 지나치게 비쌌습니다. 특히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적한 것이 바로 모든 역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였습니다. 보세요, 미스터 김. 승객의 안전 중요하죠. 하지만 이건 과잉 보호입니다. 승객들이 선로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수조 원을 들여서 모든 역에 유리벽을 세운다니요? 미국이나 유럽의 기준에서 보면 이건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승객들에게 노란 선 뒤로 물러나시오라고 방송만 잘하면 될 일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실제로 서구권의 많은 선진국들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선로에 떨어지는 것은 부주의한 승객의 책임이지 운영사가 막대한 돈을 들여 물리적으로 막을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효율성을 따졌습니다. 그 돈으로 열차를 더 사거나 노후된 선로를 보수하는 게 낫다고 믿었습니다. 그 자신만만한 뉴욕 CEO의 눈에 한국의 스크린도어는 그저 보여주기식 행정이자 비효율의 극치로 보였을 겁니다. 그는 혀를 차며 덧붙였습니다. 이 유리벽 때문에 열차 진입 속도도 늦어질 거고 유지 보수 비용만 천문학적으로 들 겁니다. 한국은 정말 돈이 많은가 보군요. 회의실에 있던 한국 관계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의실을 가득 채우던 거만한 웃음소리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말이죠. 화면에 뜬 것은 단 하나의 그래프였습니다. 바로 연간 선로 추락 사고 및 사망자 수 통계였습니다. 뉴욕의 그래프는 매년 수백 건의 사고로 빨간색 막대가 들쑥날쑥했습니다. 사람이 밀려서 떨어지고 취객이 발을 헛디디고 심지어 쥐를 피하려다 선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상인 곳이 바로 뉴욕이니까요. 하지만 그 옆에 나란히 놓인 서울의 그래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가 완료된 시점부터 그 그래프의 수치는 바닥을 기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0이라는 숫자에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제로! 뉴욕 CEO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안경을 고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잠깐만요. 이 데이터가 맞습니까? 통계적인 오차가 아니라 정말로 사고율이 0%에 가깝다는 겁니까? 1,000만 명이 사는 대도시에서요. 한국 측 담당자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한 추락 사고뿐만이 아닙니다. 이 과잉 투자라고 부르신 유리벽 덕분에 우리는 열차가 승강장에 진입할 때 속도를 줄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사람이 뛰어들까봐 기관사가 긴장하며 브레이크에 손을 올리고 진입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 결과 역설적이게도 안전을 위해 설치한 벽이 열차의 운행 속도를 높이고 정시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제야 뉴욕 CEO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겁니다. 그는 단순히 유리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수백억 달러를 들여 최첨단 AI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CCTV로 승객을 감시하며 사고를 예방하려 애쓰는 동안 한국은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물리적 차단막 하나로 그 모든 문제를 원천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안전시설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한국식 디테일. 그 무서운 완벽주의 앞에서 세계 최고의 도시라는 뉴욕의 수장은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풀며 화면 속 서울 지하철의 풍경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돈 낭비라며 비웃었던 그 유리벽이 이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기술 장벽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하지만 아주 심각한 목소리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일정 변경해. 다음 주까지 서울에 더 머물면서 이 시스템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분석해서 보고해. 특히 저 유리벽이 공기 흐름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그리고 저 이상한 음악 소리가 승객들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전부 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뉴욕의 CEO를 그토록 당황하게 만든 건 단순히 스크린도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 지하철 곳곳에 숨겨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몰랐던 소름 돋는 디테일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외국인들이 한국 지하철에서는 마법 같은 소리가 들린다라고 표현하는 그 기묘한 음악, 여러분도 아시는 그 환승 음악에도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국악 멜로디가 사실은 승객들의 뇌파를 조절해 혼잡한 환승 구간의 흐름을 제어하는 고도의 심리적 장치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세계적인 교통 전문가들이 이건 과잉이다, 미친 짓이다라고 손가락질했던 대한민국의 지하철 시스템.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앞다투어 배워가려고 줄을 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지하철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선진국들조차 혀를 내두르는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뉴욕 CEO의 시선을 따라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면서도 정작 몰랐던 서울 지하철의 위대한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볼 겁니다. 100년 역사의 뉴욕 지하철이 쥐떼와 전쟁을 벌이는 동안 어떻게 서울은 먼지 한 톨 사고 한 건 없는 완벽한 요새를 구축할 수 있었는지, 그 치밀하고도 집요한 한국인들의 혁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세계 1위 도시 뉴욕 지하철의 충격적인 민낯과 그들이 왜 한국의 이 시스템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적나라한 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처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타임스퀘어, 세계 금융의 심장 월스트리트,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까지.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뉴욕은 그야말로 꿈의 도시이자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마천루의 밑바닥, 정확히는 지하 5m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지상에서는 억만장자들이 헬기를 타고 이동하지만 지하에서는 시민들이 생존을 걱정하며 출퇴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곳. 바로 뉴욕 지하철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뉴욕을 방문해 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개찰구를 통과해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순간 가장 먼저 여러분을 반기는 것은 화려한 도시의 낭만이 아닙니다. 코를 찌르는 매캐한 곰팡이 냄새와 지린내, 그리고 한여름에도 찜통처럼 달아오른 후끈한 공기죠. 하지만 냄새나 더위쯤은 참을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여러분의 발밑에서 움직이는 검은 그림자들입니다. 한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경이지만 뉴욕 지하철 선로 위는 사실상 거대한 쥐들의 왕국이나 다름없습니다. 피자 한 조각을 물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쥐, 일명 피자 레피처 렛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걸 기억하시나요? 현지인들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풍경일 뿐입니다. 오죽하면 뉴욕 시민들은 이 도시는 사람이 아니라 쥐가 지배한다라는 자조 섞인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니까요. 승강장 벤치 아래, 선로 구석, 심지어는 승객들이 기다리는 발치까지 쥐떼가 서슴없이 돌아다닙니다. 100년이 넘은 낡은 배수관과 곳곳에 쌓인 쓰레기 더미는 그들에게 완벽한 서식지를 제공하고 있죠.
하지만 위생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목숨을 건 기다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 익숙한 우리는 승강장에 서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선로와 나 사이에 든든한 유리벽, 즉 스크린도어가 버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뉴욕은 다릅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낭떠러지입니다. 승강장과 선로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오직 노란색 페인트로 칠해진 얇은 경계선 하나뿐입니다.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인지 감이 오시나요? 출퇴근 시간 수백 명의 인파가 좁은 승강장으로 밀려옵니다. 뒤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밀치고 들어오는데 앞에는 시속 50km로 달리는 수백 톤짜리 강철 열차가 굉음을 내며 진입합니다. 자칫 발을 헛디디거나 누군가가 실수로 밀치기라도 한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사고가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현지 뉴스에서는 선로 추락 사고나 정신 이상자가 승객을 선로로 떠미는 묻지 마범죄 소식이 끊이지 않고 보도됩니다. 그래서 뉴욕 시민들은 열차를 기다릴 때 절대 맨 앞줄에 서지 않습니다. 기둥 뒤에 몸을 숨기거나 벽에 등을 딱 붙이고 서는 것이 그들의 생존 본능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라는 뉴욕이 도대체 왜 이런 후진적인 시스템을 방치하고 있는 걸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기술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그들만의 비용 효율 논리 때문입니다. 뉴욕 지하철의 역사는 19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려 100년이 훌쩍 넘었죠. 서울의 지하철이 비교적 최신 설계로 지어진 신도시라면 뉴욕 지하철은 거대한 유적지에 가깝습니다. 역사는 좁고 기둥은 많으며 승강장의 구조는 구불구불합니다. 이 낡은 인프라에 최첨단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려면 단순히 유리벽만 세우는 게 아니라 역사 전체를 뜯어고치는 대공사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뉴욕 지하철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4시간 멈추지 않고 운행되는 시스템입니다. 공사를 위해 운행을 멈추는 순간 뉴욕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경영진의 마인드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뉴욕 CEO가 처음에 코웃음을 쳤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계산기에는 사람의 안전보다 달러의 가치가 더 크게 찍혀 있었던 것이죠. 스크린도어를 전 구간에 설치하는 데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가끔 발생하는 사고 처리 비용을 저울질했을 때 슬프게도 그들은 후자가 더 싸게 먹힌다고 판단해왔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심장, 뉴욕이 감추고 싶어 했던 민낯입니다. 어차피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그 비싼 문을 다 달아야 해.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서울 지하철을 보기 전까지 가지고 있던 오만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스크린도어는 있으면 좋지만 굳이 필요 없는 사치품이자 예산 낭비의 전형으로 보였을 겁니다. 좁은 승강장에서 쥐떼를 피해 까치발을 들고 언제 뒤에서 누가 밀칠지 모르는 공포 속에 떨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안전, 쾌적한 공기, 그리고 정확한 도착 시간.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였던 겁니다. 뉴욕의 CEO는 수십 년간 굳어진 이 고정관념, 즉 오래된 지하철은 더럽고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그 단단한 편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시스템이 세계 표준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의 서울에서는 그들이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일들이 매일매일 기적처럼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 곧 그는 이 지옥 같은 뉴욕의 지하철과 정반대되는 마치 미래 도시에서나 볼 법한 서울의 지하철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비웃었던 유리벽 하나가 단순히 추락사고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서구권 철도 전문가들의 반응은 단순한 우려를 넘어선 노골적인 조소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서울의 지하철 풍경, 특히 그 투명하고 거대한 유리벽은 그야말로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뉴욕이나 런던, 파리의 지하철 관계자들이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스크린도어를 보고 그들은 계산기부터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론은 하나였죠. 이건 경제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모델이다. 그들이 보기에 스크린도어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돈이 넘쳐나는 신흥 부자 나라가 부리는 사치스러운 허세처럼 보였던 겁니다. 실제로 당시 국제철도 컨퍼런스에서 오갔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기가 찹니다. 서구권 전문가들의 논리는 매우 차갑고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비용 대비 효용, 즉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의 계산법에 따르면 지하철 역사 하나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비용은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 지하철 전체 역사를 합치면 수천억, 아니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대공사죠. 그 막대한 돈을 오로지 승객이 선로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쓴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투자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객의 안전은 승객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바로 서구 사회를 지탱하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의 핵심입니다. 노란 안전선 뒤에 서 있는 건 시민의 기본 의무이고 그걸 어기고 선로에 들어가는 건 개인의 과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운영사가 그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승객을 과잉 보호해야 하냐는 비판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전문가는 서울에 스크린도어를 두고 성인 승객들에게 턱받이를 채워주는 꼴이라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피할 능력이 있는 어른들을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취급하며 온실 속에 가둬두는 과잉 친절이라는 것이었죠. 비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출퇴근길에 무심코 듣는 그 소리, 환승역에 도착할 때마다 울려 퍼지는 국악 벨 소리, 얼씨구 하는 흥겨운 리듬 아시죠? 이것 또한 그들에게는 기이한 풍경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CEO와 수행원들은 이 음악을 듣고 황당하다는 듯 서로를 쳐다봤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공공시설물에서 놀이공원 같은 음악이 나오는 겁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지하철은 그저 사람을 어지점에서 비지점으로 실어 나르는 기계적인 운송수단일 뿐입니다. 건조하고 차갑고 효율적이면 그만인 공간이죠. 그런데 한국은 그 공간에 감성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잠든 승객을 깨우고 환승할 역임을 알리기 위해 굳이 청각적인 자극까지 제공하는 이 시스템을 보고 그들은 한국인들은 정말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 만큼 이존적인가? 라는 무례한 농담까지 주고받았을 정도입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말 그대로 과잉 그 자체였습니다. 안전도 과잉, 친절도 과잉, 서비스도 과잉. 그들은 자신들의 낡고 오래된 하지만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이 정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쥐떼가 돌아다니고 쓰레기가 날리더라도 기차가 굴러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들의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서울의 지하철은 유지 불가능한 쇼윈도처럼 보였던 겁니다. 더욱 뼈아픈 지적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스크린도어가 열차 운행 효율을 떨어뜨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열차가 승강장에 진입해서 정확히 스크린도어 위치에 맞춰 정차해야 문이 열립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문은 열리지 않고 기차는 다시 위치를 조정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몇 초 몇 분의 지연이 누적되면 러시아워 시간대의 배차 간격은 엉망이 될 것이라는 게 그들의 예측이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바쁜 출근길을 저 유리벽 하나 때문에 망칠 셈입니까? 그들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기계적인 정밀함이 인간의 유연함을 따라갈 수 없다고 믿었기에 스크린도어라는 물리적 장벽이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막는 동맥경화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죠. 공기의 흐름이 막혀 승강장 온도가 올라갈 것이라는 둥, 화재 시 대피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둥,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들이대며 한국의 선택을 깎아내렸습니다. 사실 듣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논리로만 따지면 그들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 사고가 날 확률은 극히 낮은데 그 낮은 확률을 0으로 만들기 위해 쏟아붓는 돈은 너무나 컸으니까요. 그 돈이면 차라리 열차를 몇 대 더 사거나 요금을 낮추는 게 합리적인 경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도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서구권 전문가들의 비판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보여주기식 행정에 취해 철도 운영의 기본 원칙인 효율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뉴욕의 100년 된 터널을 자랑스러워하며 쇠냄새와 굉음이 가득한 그들의 지하철이 진정한 도시의 혈관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반면 먼지 하나 없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서울의 지하철은 마치 세트장처럼 비현실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모델이라 평가절하했죠. 그 거만한 시선 뒤에는 너희가 뭘 알겠어? 철도의 역사는 우리가 쓴 거야. 너희는 그저 겉모습만 흉내내는 후발주자일 뿐이지라는 오만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보고서를 덮으며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곧 이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스크린도어를 철거하거나 잦은 고장과 연착으로 인해 승객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라 예언하면서 말이죠. 그들에게 서울 지하철의 스크린도어와 국악벨소리는 돈을 허공에 뿌리는 철부지 같은 행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똑똑하다는 전문가들이 그 수재들이 놓친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엑셀 파일 속의 숫자와 통계,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단어에 갇혀서 정작 가장 중요한 변수를 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바로 인간의 심리와 시스템이 만드는 행동의 변화였습니다. 그들이 과잉 보호라고 비웃었던 그 유리벽이, 그리고 유치하다고 조롱했던 그 음악 소리가 단순히 승객을 보호하고 깨우는 것을 넘어 지하철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심장 박동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의 비용만 따지느라 이 물리적인 장벽이 가져올 엄청난 나비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한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한국이 만든 이 바보 같은 장벽 앞에서 얼마나 큰 오판을 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들의 비웃음이 경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들이 돈 낭비라고 확신했던 그 유리벽 뒤에서 실제로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 진실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이건 단순히 안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숭배하던 그 효율성마저도 사실은 우리의 방식이 압도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저 승객이 선로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여러분도 스크린도어를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을 방문했던 그 뉴욕에 거만했던 CEO와 철도 전문가들도 처음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투명한 유리벽을 보며 안전을 핑계로 한 과도한 예산 집행이라며 혀를 찼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소름 돋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유리벽이 사실은 열차의 속도를 지배하고 서울 지하철의 그 무시무시한 정시성을 만들어낸 1등 공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수백 톤짜리 강철 덩어리인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라고 가정해봅시다. 시속 80km로 어두운 터널을 뚫고 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장에 진입하는 순간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건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선로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인 사람,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 장난치는 아이들까지. 과연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전속력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본능상 무방비 상태의 군중이 보이면 기관사는 무의식적으로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뉴욕 지하철이 바로 그렇습니다. 언제 누가 뛰어들지 모른다는 그 공포감 때문에 역진입 수백 미터 전부터 속도를 줄이고 경적을 울리며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들어와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안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시간의 문제입니다. 역 하나에 진입할 때마다 잃어버리는 그 10초, 20초의 머뭇거림이 쌓이고 쌓여 결국 전체 노선에 심각한 연착을 불러오는 것이죠. 하지만 서울은 다릅니다. 스크린도어라는 완벽한 물리적 차단막이 존재하는 순간 기관사의 심리적 브레이크는 해제됩니다. 승객이 선로로 들어올 가능성이 0%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열차는 역 진입 직전까지 감속 없이 최고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위치에 칼같이 멈춰 섭니다. 이 대담한 진입 속도의 차이, 이것이 바로 서울 지하철이 초단위의 정시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뉴욕의 전문가들이 입을 다물지 못한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람을 막았더니 열차가 빨라졌다는 역설적인 결과를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공학적인 마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피스톤 효과라고 부릅니다. 거대한 열차가 좁은 터널을 고속으로 달리면
열차 앞쪽의 공기는 마치 주사기 피스톤에 밀리는 것처럼 엄청난 압축을 받게 됩니다. 스크린도어가 없는 승강장을 생각해 보세요. 열차가 밀고 들어오는 그 엄청난 양의 압축 공기가 갈 곳을 잃고 승강장으로 터져 나옵니다. 승객들은 거센 흙먼지와 소음에 시달려야 하고, 반대로 열차 입장에서는 승강장의 불규칙한 공기 흐름 때문에 엄청난 공기 저항을 받게 됩니다. 이는 열차의 제동거리를 불규칙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서울의 승강장은 다릅니다. 터널과 승강장이 완벽하게 격리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열차가 밀고 오는 공기는 승객에게 들이닥치는 대신 공학적으로 설계된 배기구로 매끄럽게 빠져나갑니다. 열차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며 미끄러지듯 진입할 수 있고, 난기류 없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정확한 위치에 정차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유리벽 하나 세웠을 뿐인데 공기 역학적 효율이 올라가고 열차의 진입 속도가 빨라지며 기관사의 심리적 부담까지 사라지는 나비 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뉴욕 CEO가 그토록 자랑하던 수천억 원짜리 최첨단 AI 관제 시스템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불규칙한 염착 문제를 한국은 이 물리적인 유리벽 하나로 깔끔하게 해결해버린 셈입니다. 심지어 이 밀폐된 시스템은 냉방 효율까지 극대화했습니다. 한여름 뉴욕 지하철 승강장의 온도가 35도를 넘나들며 찜통지옥이라 불릴 때 서울 지하철은 터널의 뜨거운 열기가 승강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천 봉쇄하여 쾌적함을 유지합니다. 에너지는 아끼고 속도는 높이고 승객은 쾌적한,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혁신인 것이죠. 처음엔 그저 비싼 안전 펜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 결국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서구권 전문가들이 과잉 보호라고 비웃었던 그 투자가 사실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가장 진보된 고속 운송 솔루션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 유리벽은 단순한 방어막이 아닙니다. 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서울 지하철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가장 정교한 엔지니어링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된 뉴욕의 CEO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것은 비웃음거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100년 동안 풀지 못한 난제를 단번에 해결한 해답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넘어 한국인조차 모르고 있었던 소프트웨어의 비밀, 그 기묘한 음악 소리가 가진 힘이 밝혀질 차례입니다. 뉴욕 교통청의 임원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둔 두툼한 보고서, 그 표지에는 차세대 AI 기반 승객 행동 예측 시스템이라는 거창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 개발한 이 시스템은 승강장에 있는 승객들의 움직임을 CCTV로 분석하고 선로로 뛰어들거나 발을 헛디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미리 식별해서 역무원에게 알람을 보내는 최첨단 기술이었거든요. 그들은 이것이 미래라고 믿었습니다. 물리적인 벽을 세우는 건 구시대적이고 답답한 방식이라며 보이지 않는 디지털 눈이 승객을 지킬 거라고 호언장담했죠. 하지만 서울 지하철의 관제센터에 들어선 순간 그들의 자부심 섞인 표정은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화려한 그래픽의 예측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0이라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완벽한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술은 인간을 돕기 위해 존재하지만 때로는 가장 원시적이고 물리적인 방어막이 그 어떤 고도화된 알고리즘보다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뉴욕과 런던의 전문가들이 간과했던 치명적인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었죠. 그들이 자랑하던 AI 시스템에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승객이 1초 뒤에 선로 쪽으로 넘어질지 의자 쪽으로 넘어질지 과연 슈퍼컴퓨터가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현기증을 느껴 쓰러지는 노약자를 AI가 감지하고 열차를 멈추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 찰나의 지연 시간의 ATANC와 이 동안 이미 열차는 승강장에 진입하고 맙니다. 즉 사고가 터진 뒤에야 수습하는 사후 대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면 서울이 선택한 방식은 무서울 정도로 단순하고 직관적이었습니다. 예측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단해버렸습니다. 승객과 선로라는 위험한 두 요소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 이것은 100년 전의 아이디어 같지만 사실은 가장 진화된 형태의 통제 시스템입니다.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이후의 데이터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설치 전 한 해에도 수십 건씩 발생하던 선로 추락 사고와 투신 사고가 설치가 완료된 노선에서는 사실상 제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경우 쥐떼나 쓰레기 때문에 센서가 오작동하거나 사람이 선로로 밀려 떨어지는 사고로 인해 열차가 지연되는 시간이 연간 수천 시간에 달합니다. 하지만 서울은 이 외부 변수를 유리벽 하나로 완벽하게 소거해버렸습니다. 선로에 쓰레기가 날아들 일도, 취객이 난동을 부리다 떨어질 일도 없습니다. 변수가 사라진 시스템, 이것이 바로 엔지니어들이 꿈꾸는 완벽한 통제 환경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유리벽이 단순히 안전만 지킨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뉴욕 CEO가 입을 다물지 못했던 진짜 이유는 바로 정시성 데이터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좁은 골목길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다면 엑셀을 밟을 수 있나요? 절대 못 밟죠.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요. 기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크린도어가 없던 시절 혹은 없는 나라의 기관사들은 승강장에 진입할 때 본능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노란 선 가까이 서 있는데 누군가 밀치거나 넘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에 진입 속도를 미세하게 줄이게 됩니다. 이 몇 초의 차이가 수십 개 역을 지나면서 쌓이면 거대한 연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의 기관사들은 다릅니다. 그들에겐 믿음직한 방패가 있습니다. 승강장에 사람이 아무리 꽉 차 있어도 그들이 선로를 침범할 수 없다는 물리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열차는 설계된 최고 속도로 역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안정을 넘어 공학적인 혁명입니다. 스크린도어 덕분에 열차의 진입 속도가 빨라지고 정차 위치를 맞추기 위한 감속 패턴이 획기적으로 단순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단축된 시간은 역당 평균 수십 초. 서울 지하철이 출퇴근 시간 12분 간격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운행하면서도 초 단위의 정시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유리벽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수천억 원짜리 AI 관제 시스템도 결국 변수와 싸우느라 연산을 낭비하고 있을 때 서울의 스크린도어는 애초에 싸울 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손자병법에나 나올 법한 최상의 전략 아닙니까? 뉴욕에서 온 임원들은 침묵했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그래프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거든요.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서울의 정시 운행률은 99.9%를 가리키고 있었고 빨간색 선인 선로 침입 사고율은 바닥에 딱 붙어 0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들의 데이터는 들쑥날쑥 춤을 추고 있었죠. 우리는 그동안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군요. 한 임원이 나지막이 내뱉은 이 말은 단순히 기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과신한 나머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복잡한 감시가 아니라 확실한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의 이 투명한 유리벽은 단순한 펜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1분 1초를 다투는 한국인들의 출근길을 지켜내는 거대한 성벽이자 전 세계 철도 시스템이 결국 도달해야 할 미래의 표준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차가운 유리벽과 기계적인 시스템 속에 한국인들조차 무심코 지나쳤던 또 다른 인간 중심의 기술이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CEO가 서울 지하철에서 들었던 그 묘한 멜로디,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단순히 촌스럽다고만 생각했던 그 국악 소리에 전 세계 뇌과학자들이 주목하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 지옥철이라 불리는 출근길 전쟁터에서 혹시 이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씨구 지화자하며 흥겹게 울려 퍼지는 그 국악 벨소리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공기처럼 당연하게 느껴지거나 심지어는 최첨단 도시의 웬 촌스러운 국악이냐며 고개를 젓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련된 팝송이나 클래식도 많은데 굳이 저런 타령조를 틀어야 하나 싶은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서울 지하철을 시찰하러 온 뉴욕의 엘리트 경영진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어 했고
동시에 가장 기괴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이 소리였습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스크린도어라는 완벽한 물리적 방어막이 설치되어 있고 객차 내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는 초현대적 미래형 지하철에서 갑자기 조선시대 주막에서나 들을 법한 풍악이 울려 퍼지니까요. 그 뉴욕 CEO는 처음에 통역사에게 이렇게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이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싸구려 쇼맨십입니까? 아니면 승객들에게 한국의 전통을 강제로 주입하려는 구시대적인 선전 도구입니까? 그들은 이 음악을 단순한 배경음악 BGM으로만 파악했습니다. 비용 효율을 중시하는 그들 입장에서 바쁜 현대인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소음 공해이자 쓸데없는 감성팔이 예산 낭비라고 치부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흘려들었던 이 국악 멜로디 속에 수백만 명의 거대한 인파를 보이지 않는 손처럼 조종하는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한 청각적 군중 제어 기술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챕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인만 몰랐던, 아니 너무 익숙해서 간과했던 얼씨구 리듬에 숨겨진 놀라운 심리학적 비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각기관 중 뇌에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신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각이 아닙니다. 바로 청각입니다. 눈으로 안내 표지판을 보고 갈아타야지라고 인식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소리를 듣고 뇌가 반응하는 속도가 0.1초 이상 빠르다고 하죠. 1분 1초가 급박한 러시아어의 환승역에서 이 0.1초는 단순한 찰나가 아닙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엉키느냐, 물처럼 흐르느냐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선정한 이 환승 음악은 철저하게 계산된 BPM 분당 비트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 심리학자들과 음향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 지하철의 국악 멜로디는 사람의 평균적인 심장 박동수와 미묘하게 공명하며 보행 속도를 무의식적으로 조절하게 만드는 청각적 너찌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만약 이 음악이 아주 빠르고 강렬한 비트의 테크노 음악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심박수는 급격히 올라가고 마음이 조급해져 무리하게 뛰거나 앞사람을 밀치는 사고가 빈번했을 겁니다. 반대로 너무 느리고 처지는 클래식이었다면 환승 흐름이 정체되어 승강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겠죠. 하지만 우리의 국악은 다릅니다. 흥겨우면서도 요란하지 않고 경쾌하면서도 사람을 다그치지 않는 절묘한 템포를 유지합니다. 뉴욕의 전문가들이 뒤늦게 음파 분석기를 돌려보고 경악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계적인 열차 소음, 쇠가 긁히는 날카로운 고주파 소음 속에서 유일하게 사람의 뇌파를 안정 상태인 알파파로 유도하는 주파수 대역을 이 국악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즉, 이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승객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뇌를 각성시켜 이제 곧 환승 행동을 개시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고도의 오디오 신호 체계였던 셈입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 음악이 없었을 때 승객들은 안내방송 멘트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졸다가 뒤늦게 방송을 듣고 허둥지둥 내리는 사람들이 입구에 병목 현상을 유발했죠. 하지만 그 촌스럽다던 음악이 도입된 이후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띠리링 얼씨구 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승객들은 안내방송이 나오기도 전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고 짐을 챙깁니다. 마치 파블로프의 개 실험처럼 수십 년간 학습된 조건 반사가 전 국민의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뉴욕 CEO가 목격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던 장면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꽉 들어찬 열차 안에서 별다른 통제 요원도 없고 고함도 없는데 음악 소리 하나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기적 같은 질서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에 이렇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뉴욕에서는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고 소리를 질러도 통제가 안 되는데 서울에서는 멜로디 하나가 경찰 100명의 역할을 한다. 뉴욕 지하철을 떠올려 보십시오. 귀를 찢는 듯한 굉음, 알아듣기 힘든 안내방송의 지직거림, 서로 먼저 타겠다고 고성을 지르는 사람들. 그 청각적 지옥 속에서 사람들의 뇌는 투쟁 모드로 변합니다. 사소한 어깨 부딪힘이 주먹 다짐으로 번지는 이유가 단순히 시민의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 그들을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반면 서울은 어떻습니까? 콩나물시루 같은 지옥철이지만 환승역에 울려 퍼지는 국악 소리는 묘하게도 사람의 공격성을 누그러뜨립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 하지만 준비는 해야지. 라고 뇌에 속삭이는 듯합니다. 심지어 이 음악은 공간 지각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낯선 역에 도착했을 때 승객들은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낍니다. 여기가 어디지? 어디로 가야 하지? 하는 순간적인 패닉이 오죠. 이때 들려오는 익숙한 국악 멜로디는 여기는 안전한 환승구역이다라는 심리적 안도감을 줍니다. 이것은 수백억 원을 들여 만든 최첨단 AI 관제 시스템도 해낼 수 없는 인간의 감성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기술입니다. 기계가 인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인간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것이죠. 처음엔 비웃었던 서양의 전문가들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군중 밀집 사고 예방 솔루션이 비싼 센서나 카메라가 아닌 한국의 전통 가락 속에 있었다는 것을요. 뉴욕 CEO는 분석팀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서울의 오디오 시스템을 분석해. 단순한 음악이 아니야. 이건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행동 유도 장치야. 우리는 그저 습관처럼 듣고 지나쳤던 소리, 가끔은 촌스럽다고 타박했던 그 얼씨구 타령이 사실은 천만 서울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복잡한 환승역을 물 흐르듯 순환시키는 보이지 않는 지휘자였던 것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 그리고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과학적인 것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서울 지하철의 이 작은 스피커가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CEO가 겪은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각적인 안전장치인 스크린도어, 청각적인 유도 장치인 환승음악,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만들어낸 진짜 기적, 바로 데이터를 마주했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오만함을 완전히 내려놓게 됩니다. 과연 그를 무릎 꿇게 만든 결정적인 한 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전 8시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시간대의 서울 지하철은 그야말로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서로의 어깨가 부딪히고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선 인파. 그 엄청난 밀도 앞에서 뉴욕 지하철을 호령하던 그 거만한 CEO는 팔짱을 낀 채 삐딱한 시선으로 승강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어디 한번 보자는 식이었죠. 그는 이미 수십 년간 뉴욕의 그 거친 지하철 문화를 겪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쥐떼가 돌아다니고 툭하면 선로로 사람이 밀려 떨어지는 끔찍한 사고를 수습하는 게 그의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런 그에게 발 디딜 틈 없이 꽉 찬 서울의 러시아워는 그저 곧 사고가 터질 시한폭탄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수행원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이 정도 인파면 통제 불가능입니다. 스크린도어니 뭐니 하는 저 유리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밀치고 들어오면 저 유리벽은 그저 깨지기 쉬운 장난감에 불과할 겁니다. 곧 아비규환이 벌어질 텐데 한국의 관제 시스템이 얼마나 버티나 봅시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고가 나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철학, 즉 안전에 과도한 돈을 쓰는 건 낭비이며 적당한 선에서 사고를 관리하는 것이 경영의 핵심이라는 그 차가운 자본주의 논리가 증명될 테니까요.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열차가 1분이라도 연착되거나 누군가 선로에 발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길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서 열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강장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죠. 뉴욕이었다면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먼저 타겠다는 욕심, 밀리면 못한다는 공포가 뒤섞여 사람들이 노란 선을 넘어 선로 쪽으로 몸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CEO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혼란의 카오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귓가에 전혀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씨구. 경쾌한 국악 리듬. 우리가 흔히 듣던 그 환승 알림음이었습니다. 그 촌스럽다고 비웃음을 샀던 그 멜로디가 울려 퍼지자 믿을 수 없는 광이 펼쳐졌습니다. 스크린도어 앞에 빽빽하게 서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지휘자의 손길에 따르는 오케스트라처럼 질서정연하게 열차 문이 열릴 공간을 비워두고 양옆으로 물러서는 것이었습니다. 뉴욕 CEO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물리현상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열차가 들어오기도 전에 사람들이 문을 막아서고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뒤엉켜 고성이 오가는 게
당연한 풍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곳 서울에서는 그 얇은 유리벽 하나가 수천 명의 군중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멈추고 스크린도어와 열차 출입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열린 그 문은 마치 거대한 댐의 수문과도 같았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승객들과 탑승을 기다리는 승객들 사이에 그 어떤 물리적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승객들의 동선을 강제적으로 그러나 아주 부드럽게 분리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수천억 원을 들여 개발하려던 최첨단 AI 카메라, 사람들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경고 방송을 내보내는 그 복잡한 시스템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복잡한 알고리즘 대신 물리적인 차단이라는 가장 직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안전장치를 넘어 사람들의 심리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차피 문은 열차와 함께 열린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조급함을 없애고 기다림을 만들어낸 것이죠. 1분, 아니 불과 40초 정도 지났을까요? 그 엄청난 인파의 승하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시 경쾌한 음악과 함께 스크린도어가 닫혔고 열차는 미끄러지듯 승강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사고? 없었습니다. 연차? 단 1초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비명소리 대신 바쁘지만 활기찬 발걸음 소리만이 역사에 남았습니다. CEO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습니다. 방금 들어온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뜬 수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선로 침입 사고율 0%, 정시 도착률 99.9%. 그가 뉴욕에서 수십 년간 달성하고 싶어도 절대 불가능했던 신의 영역이나 다름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이 그토록 비웃었던 그 유리벽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돈 낭비라며 조소했던 그 스크린도어가 이제는 승객들의 생명을 지키는 강철 방패이자 거대한 도시의 혈관을 막힘없이 흐르게 하는 심장 판막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비용을 먼저 계산했지만 한국은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지키기 위해 쏟아부은 그 과잉 투자가 결과적으로는 사고 수습 비용과 연착으로 인한 손실을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최고의 효율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거만했던 CEO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스크린도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한국 관계자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평생을 효율과 숫자만 따지며 살아온 냉혈한 경영자가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에서 거대한 깨달음을 얻고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승객을 짐짝처럼 취급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실어 나르는 게 목표였죠. 그런데 당신들은 승객을 보호해야 할 인간으로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리벽은 단순한 안전 펜스가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이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존중입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뉴욕 본사였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비몽사몽 전화를 받았을 임원들에게 그는 단호하고 격양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기존의 개보수 계획 전면 백지화하세요. AI 관제 시스템 다 필요 없습니다. 예산팀 다시 소집해서 서울시 교통공사로 보내십시오.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배울 겁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1초를 지배하고 어떻게 단 한 명의 목소리도 잃지 않는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전화를 끄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한숨이 아니었습니다. 오만했던 과거의 자신과 작별하고 새로운 정답을 찾아낸 자만이 쉴 수 있는 안도의 숨결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지금 목격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으리란 것을요. 천문학적인 비용, 시민들의 불편, 정치적인 반대. 하지만 그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도시의 존엄을 지키는 일에 비싸다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출근길 전쟁터 한복판에서
세계 최고의 도시라 자부하던 뉴욕의 수장은 그렇게 한국의 기술력과 철학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쳐다보던 스크린도어 위로 다음 열차가 도착한다는 문구가 또다시 반짝였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기적 같은 시스템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또 어떤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K- 지하철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마지막 장에서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숫자로 증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나친 예산 낭비라며 손사래를 쳤던 그 거만한 시선들이 이제는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이 투명한 유리벽 스크린도어는 단순한 안전 펜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효율이라는 차가운 단어 뒤에 숨겨져 있던 생명경시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던진 거대한 질문이자 해답이었습니다. 사실 자본주의의 논리로만 따지자면 그들의 비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설치 비용, 매년 들어가는 유지 보수비, 그리고 1분 1초가 돈으로 환산되는 도시에서 승객의 승하차 시간을 통제한다는 것. 뉴욕이나 런던, 파리의 교통 당국자들 눈에는 이 모든 것이 그저 불필요한 비용으로 보였을 겁니다. 사람이 선로에 떨어지면 열차를 멈추고 수습하면 그만이지 왜 굳이 일어나지도 않은 사고를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쓰냐는 지극히 계산적인 사고방식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변수를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바로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승객이 승강장에 서서 열차를 기다릴 때 느끼는 무의식적인 공포, 언제 뒤에서 누군가 밀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쥐떼가 들끓고 쓰레기가 날리는 비위생적인 환경이 주는 스트레스. 이 모든 보이지 않는 비용을 우리 대한민국은 과감한 투자로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목격했듯 사고율 0%라는 기적적인 수치는 기본이고 승객들이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은 도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나비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스크린도어 덕분에 기관사는 선로 위의 돌발 상황을 걱정하지 않고 최고 속도로 역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초단위의 정시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과잉 보호라고 비웃었던 그 안전장치가 열차를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달리게 만든 원동력이 된 셈입니다. 안전을 담보잡지 않은 속도, 사람을 먼저 생각한 기술이 오히려 시스템의 전체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낸 것이죠. 이제 세계의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때 우리를 비웃었던 서구권의 철도 선진국들이 이제는 한국의 철도 기술자들을 모셔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방콕, 상파울루, 델리 등 새롭게 지하철을 건설하는 신흥국들은 더 이상 뉴욕이나 런던을 벤치마킹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롤모델은 바로 서울입니다. 대한민국의 스크린도어 시스템, 그리고 그 촌스럽다던 국악 환승 음악 시스템까지 패키지로 수출되며 K- 지하철은 이제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가장 안전하고 인간적인 도시 철도의 글로벌 표준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뉴욕 지하철 CEO가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는 한국의 지하철 노선도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철로를 깔고 기차를 달리게 하는 것에만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 위에 사람을 태운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군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기술이 아니라 승객을 향한 존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무심코 지나치는 그 개찰구, 졸린 눈을 비비며 기대서는 그 유리벽, 그리고 이어폰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얼씨구 가락의 환승 음악까지. 이 모든 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어찌 보면 미련할 정도로 우직한 한국인 특유의 정서와 집념이 만들어낸 위대한 유산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잊고 삽니다. 매일 겪는 지옥철의 피로함에 지쳐 이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하고 위대하게 설계되었는지 간과하곤 하죠. 하지만 오늘 퇴근길 승강장에 들어오는 열차를 기다리며 한 번쯤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이 거대한 유리벽이 전 세계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품격이자 얼굴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예의이자 가장 확실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투자가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배려가 가장 세계적인 표준이 된 이 통쾌한 역전극.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도시가 가진 숨겨진 저력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출퇴근길에 작은 자부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심코 누리는 일상의 안전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꿈이자 혁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놀랍고 가슴 벅찬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우리 지하철의 자랑스러운 순간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